공기업 다니는 까마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 다니는 까마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게을러 터진 까마입니다. 변명을 좀 하자면 요즘 멘토링 하러 이제 매주 서울도 가고 또 이제 상반기 마감하랴 좀 현생도 좀 바쁘다 보니 좀 유튜브에 소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또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요즘에 많은 취준생 분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기면 조심스러웠지만 항상 드리는 말이 있어요. 바로 요즘 공기업 취업 시장이 그렇게 좀 밝은 편이 아니다. 그러니 너무 공기업 취업에만 올인하지 말고 대기업 지원하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라. 이런 말을 제가 매번 드리고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기업 취업을 원하시는 취준생분들은 공기업에만 올인을 하십니다. 그게 보통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고 정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몇 가지 이유를 함께 덧붙여서 공기업 취업만 올인하는 것은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들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요. 혹시나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해 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기업 취준 올인을 말리고 싶은 첫 번째 이유, 바로 공기업 취준 시장의 시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현재 많은 공기업들이,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사실 제가 정부의 채용 정책을 관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기업의 인사 담당자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감히 예측을 하는 이유는 채용의 사이클적인 측면 때문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무제한 늘려서 막 매년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시기에는 신규 채용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시기에는 채용을 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공기업의 경우에는 좀 더 심합니다. 갑자기 어떤 신규 사업을 막 확장하지 않는 이상 공기업은 퇴직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신규 채용을 계획합니다. 물론 그건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공기업은 직원들의 이제 월급, 연봉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기업의 임직원 수에 비례해서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이제 분배하는 식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을 확장한다고 해서 무작정 인원을 많이 늘릴 수도 없어요. 돈은 한정돼 있거든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 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많은 푸시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공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채용 규모를 꽤나 많이 늘렸어요. 저 역시도 그 늘린 채용의 혜택을 본 1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 연봉 외에도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을 지급받습니다. 그 성과급은 이제 정부에서 행해지는 경영평가에 의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이제 순위가 매겨지고 그에 따라서 성과금의 금액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성과급 제도가 있다 보니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도입하고 앞선에서 이제 일자리를 늘리고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무래도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슈들로 공기업이 최근에 일자리를 꽤나 많이 채용 규모를 늘렸는데 당연히 반대급부적으로 채용 규모를 늘린 시기가 있다면 당연히 줄어드는 시기도 오겠죠. 채용의 사이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정부가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렸다 이게 뭐 정책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까지 일자리 늘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직접 지금 몸소 느끼는 많은 취준생 분들도 계실 거고요. 꼭 몇몇 분들은 에이 설마 그래도 막 그렇게 확 줄어들겠어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2006년도 기준으로 발전 공기업들이 신규 공채를 2006년도까지 뽑고 아마 2007년, 8년, 9년, 10년 한 3, 4년 동안 신규 채용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2006년까지는 신규 채용 인원이 있었고 한 3, 4년 동안 신규 채용 인원을 전혀 뽑지 않았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거의 천재지변에 다름없는 자연재해 수준이죠. 그런 케이스가 지금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발전 공기업을 계속 예로 들어보면 공공부문 채용 확대, 주 52시간제 도입, 플러스 탈석탄 탈원전 등 이제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사업 규모 축소 혹은 노후 발전소 폐지 같은 또 다른 이슈들이 있음으로써 신규 채용을 늘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몇몇 발전 공기업들은 예년에 비해서 채용 규모가 지금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동서발전 같은 경우는 제가 화학직이라서 좀 관심이 많은데 화학직을 작년에 대졸 공채로 단 한 명도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취준생들 본인이 어떻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가 더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에 너무 공기업에만 올인하지 말고 대기업 취업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 대기업에도 지원 정도는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해드렸던 동서발전 화학직 같은 경우처럼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공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올해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1년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2년, 3년 더 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공기업 다니면서 왜 공기업 취업하지 말라고 하냐, 또 공기업 대기업 두 개 준비하는 게 어디 말처럼 쉽냐, 네가 해보고 하는 소리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저도 이렇게 말씀드린 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나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취준생일 때 대기업과 공기업을 동시에 준비했고 실질적으로 결과도 만들어냈었어요. 대기업도 합격을 해왔고 공기업도 합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조심스러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취준생 때 삼성전자와 발전공기업 두 개가 각각 원업이었고요. 그래서 둘 다 준비를 해봤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꽤나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공기업을 가기 위한 발판을 대기업 준비하면서 마련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서 공기업만 올인하지 말고 대기업도 지원을 고려해보라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바꾸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공기업 가고 싶다면 목표는 공기업으로 설정을 해두세요. 다만 그 사이에 대기업도 지원을 해보라는 겁니다. 당장 거기 입사하세요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공기업 최종 합격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대기업 지원을 활용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통 공기업 채용이 대기업 채용보다 시즌이 약간 늦습니다. 하반기 기준으로 이제 9월, 10월, 11월 이때가 공기업이 주로 몰려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8월, 9월 이렇게 앞부분에 많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먼저 지원하면서 자소서를 좀 더 갈고 닦고 인적성을 준비하면서 NCS에 뭔가 도움이 되는 속독력이나 독해력을 좀 올릴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실전 연습을 정말 빡세게 할 수가 있어요. 대기업 면접을 보다 보면은 공기업 면접은 좀 더 쉬워지는 느낌?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대기업을 먼저 준비하면서 면접을 아마 못해도 한 10번 정도는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1, 2차 뭐 최종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리고 마지막 발전 공기업이 최종 면접이 기준으로 제일 늦게 있었던 면접인데 앞에서 한 경험치를 쌓다 보니 발전 공기업 면접은 좀 되게 긴장이 거의 안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면접을 보고 면접 보고 나서도 좀 합격하겠다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기업을 지원을 하되 거기 꼭 가지 말고 아니 갈 수도 있지만 그 지원하는 과정들 속에서 본인이 공기업으로 가기 위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하고 안 가도 되고, 합격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채용에서 떨어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이 정말 많을 겁니다. 막상 또 면접 준비나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그 기업의 좋은 점들을 알게 되고 마음이 바뀌어서 입사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플랜 A대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준비는 해두면 절대 나쁠 게 없고 많이 해두면 많이 해둘수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좀 공기업, 취업 세계에 좀 안 좋은 시황, 그리고 대기업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기업 지원 정도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 그걸 정말 추천드리면서, 그리고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 플랜 A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뿅!